이전까지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설계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엔비디아가 왜 소프트웨어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 옆에 새로운 아리따운 여성분을 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리서치 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막내 김은지 연구위원입니다. 사실 가기 전까지는 엔비디아를 그렇게 좀 물음표를 가지고 갔었는데 네. 세션을 듣자마자 제가 완전히 설득당해 버렸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세션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사람들의 구애 현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태세 전환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세션들이 사실 하드웨어보다는 저는 AI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다뤘던 것 같거든요. 각종 맞아요, 세션들이. 맞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님과 옴니버스인데 오늘은 좀 님에 대해서 김은지 연구위원이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그 CEO 젠슨 황이 키노트에서 님이란 얘기를 처음 했을 때 다들 반응이 좀 애매했어요. 저도 저게 뭔가 네, 싶었었거든요. 저희도 키노트를 들으면서 님이 그래서 뭐지?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님은 누구세요? 네, 님은 누구세요? 네. 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네모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사실 2021년부터 엔비디아가 강조해왔던 플랫폼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는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시됐던 개념인데 네네네. 쉽게 얘기를 하자면 LLM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이터도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을 전처리를 해서 훈련도 시키고 추론에 쓰이기까지 할 게 많잖아요. 그럼요. 네, 할 게 많잖아요. 개별 기업들이 모두 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럼요. 네, 고객들이 자신의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이 모든 걸 니모 플랫폼 위에서 다 할 수 있게 해줄게가 기본 골자였습니다. 데이터만 갖고 와라. 도와줄게. 네. 대신에 GPU 사라.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모 메가트론이 2021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생성 AI 혁명이 시작된 게 23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성경지명이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모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니모를 실제로 기업들이 사용을 하려면 각 분야마다 굉장히 전문화된 플랫폼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니모라는 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바이오가 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약 산업에서 사용을 하려면 단백질을 분석하는 것이라든지 네네네. 분자 구조에 대한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전문화된 데이터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LLM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모가 쉽게 말하면 LLM을 좀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프레임워크였는데 네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자 구조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염기서열 이런 것들을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탄생한 게 바이오 네모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세션을 듣다 보니까 플라이윌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빅파마 같은 기업들, 존슨앤존슨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진짜요?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의료 영상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한테 GPU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들을 제가 근데 이런 바이오 네모가 결국에는 신약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이오 네모 말고도 칩 네모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바이오가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칩 네모는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입니다. 내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라마2라는 어떤 오픈소스 모델에다가 메타가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던 반도체에 대한 수많은 어떤 내부 지식들,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반도체에 전문화된 어떤 LLM을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칩 네모 내용을 조금 들으면서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목적이 있더라고요. 칩 네모를 만든 목적이 1년차 직원이 30년차 직원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죠. 되게 무섭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고연봉에 엔지니어들을 많이 고용할 필요 없이 그냥 신입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칩 네모가 있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런 점이 참 무서운 점이고 이런 네모라든가 성능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게 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리트리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되게 뭘까요? 실제로 니모를 사용을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수많은 어떤 산업들이 있지만 그곳에 모두 AI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비전문가가 많은 기업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단어부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 GTC 2024에서 처음 제시가 된 개념인데요. 어떤 기업이 발전하면서 처음 학습했을 때보다 점점 더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옛날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던 어떤 모델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런 모델들은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챗GPT한테 막 물어봤는데 최신 정보 같은 거는 잘 못 찾아주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외부에다가 따로 만들어둔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만들어진 문서라든지 어떤 규정이 바뀔 때마다 이 데이터베이스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의 별도의 지식과 닿아 있는 챗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근데 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여야겠네요. 네네, 그래야 되겠죠. 다른 기업들에게 왜 도움이 됐냐면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 비전문가가 많다는 점, 그 다음에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각이라고 하죠. 환각. 네, 그렇죠. 그래서 환각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회사가 정말 의사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불러오는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RAG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정확한 지식이 그걸 기반으로 해야 질문을 할 때마다 정확한 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정보, 계속 발생하는 정보를 이 DB에다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때마다 또 임베딩된 방식으로 넣어야 돼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네모 리트리버가 탄생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도와줄게. 라는 게 바로 네모 리트리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에 중심에 뒀다면 고객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또는 만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배포할 수 있게 만들어준 플랫폼이 바로 이번에 제시됐던 님입니다. 제가 받은 느낌은 네모는 약간 학습 느낌이고 어쨌든 뭔가 본인의 데이터를 태워가지고 새로운 어떠한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모가. 님은 실제로 AI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배포하고 서비스하는지를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추론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훈련보다 추론 시장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맞아요. 훈련하는 데는 일정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게 배포되어서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정말 지속적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거든요. 저희가 챗 GPT를 사용해서 일을 할 때를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도 저희 수십 번씩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한 수백 번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추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봤을 때 이 고객들을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잠깐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자체 기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우리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어떤 큰 모델들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데이터 가지고 파인 튜닝만 할게 라고 하는 사람과 우리 그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API만 끌고 와서 사용할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왼쪽 을 먼저 생각하면은 크고 무거운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몇몇 기업에만 자체적인 한국어 기반 모델이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숫자가.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엔비디아 코리아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이 요 가운데 부분인데요. 요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라마라든지 아니면 GPT라든지 큰 모델들을 기반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해서 우리 기업 자체적으로 사용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통 오픈소스여야 되겠네요. 맞아요. 주로는. 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인 튜닝을 하는 데는 니모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를 할 때는 텐서알티를 사용하고 그리고 추론하고 배포할 때는 여기에 바로 님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쪽 고객군을 제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팔아먹을 게 많다. 맞습니다. 접점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오른쪽 고객들은 고객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나요? 잠재 고객이잖아요. 그전까지는 엔비디아의 고객이 아니었던 게 맞습니다. 사실 GPT-4가 되면서 API를 끌어오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앞으로 모델이 발전하면서 그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점차 이 가운데 있는 파인 튜닝만 하겠다는 모델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잠재 고객이 이제 핵심 고객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AI의 API를 안 썼을 때보다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챗 GPT에게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네네네. 미국 서버로 가서 추론을 진행한 뒤에 그 답이 다시 저희한테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평양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응답 시간도 길어질 거고 비용도 늘어날 거고 어쩐지 점점 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각 기업에서 사용을 할 때는 기업에 대한 어떤 핵심 정보들이 바다를 건넜다가 오는 거이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님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님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희가 어떤 모델을 끌고 오려고 할 때는 님은 모든 건 API를 통해서 끌고 오게 되거든요. API를 통해서 끌고 올 때 그 서버의 주소를 저희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서버에다가 저희가 URL을 설정을 해두면 한국 안에서만 그 연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님을 쓰면은 뭘 얻을 수가 있죠? 님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잘 패키징해서 모듈로서 너에게 줄게. 모듈. 너네가 필요한 모듈만 가지고 와서 붙여서 너네가 만들고 싶은 LLM을 만들면 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이 모듈이라는 거는 레고 블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고 블록은 제가 자를 필요가 없죠. 만들어져 있잖아요.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이 가능해요. 여기 사용했다가 저기 사용했다. 그게 바로 모듈의 힘입니다. 이 모듈들이 여러 가지 각가지의 이제 AI 모델들인 거죠. 그래서 그 모델들이 저렇게 제공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어떤 뭐 미스트랄이나 젬마 같은 오픈소스 LLM들과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오디오 투 페이스라는 음성이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다든지 단백질 구조라던가 아니면 이미징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는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신약 개발을 원하는 개발자라고 하면은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뭐 제 데이터 추가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되게 편리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가 되겠죠? 몇몇 회사들도 자기가 만든 LLM 같은 것들을 올릴 수도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일종의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것 같거든요. 네모와 님이 만나면은 학습되어 있는 거니까 학습되어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쉽게 서비스하는 추론 서비스 하게끔 하는 것까지 님까지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죠. 근데 이게 사실은 AI 그 비즈니스 생태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미들웨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가운데 미들웨어. 샘 알트만 CEO도 이 미들웨어 시장이 되게 커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생성 AI 혁명 초기에 그 미들웨어라는 게 AI 옵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옵스는 오퍼레이션이겠죠. AI 옵스에서 보면 저렇게 여러 가지 사실 테마들이 있어요. 뭐 데이터 라벨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벡터 DB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갖가지 AI 옵스 시장이 이미 있거든요. 거의 유명한 기업들에 대해 로고가 적혀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를 보면은 이 네모아님이 이 시장을 그냥 다 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점점 들더라고요. 뭐 좋게 말하면 이들이 협력자로서 그 마켓플레이스에 등장을 하는 거겠지만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 시장이 그냥 엔비디아의 손아귀에 있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총 유효 시장도 꽤 뭐 무시 못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강력한 생태계 교란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유념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몇 번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관련된 예시를 한번 좀 말씀 주시죠. 게임이나 헬스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건 굉장히 종합적인 어떤 예술인데 저희가 스토리를 진행을 하면서 인물과도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자연과도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쓰이는 어떤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다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몰입감.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선생님의 대답을 제가 미리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 상호작용을 한다는 건 이런 건데 이런 걸 AI랑 하면 어떨까? 이런 걸 게임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랑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말 몰입도가 뛰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NPC 안에 AI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거에 맞는 맥락에 맞는 대답을 생성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AI 기능들이 이렇게 탑재돼야 되는 거죠. 한 명의 NPC 안에
말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질문을 이해하고 네네. 답변을 생성함과 동시에 이걸 말로 표현해야 하고 그럼요. 적절한 제스처가 있다면 적절한 제스처를 수행해야 하고 NPC가 제스처를 또 생성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럼요. 동시에 내가 말하는 거에 맞게 입모양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들으면은 거기에 맞는 말을 하면서 입모양을 만들어준다. 네. 얼굴 표정도 만들어준다. 네. 얼굴 표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델들을 엔비디아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네, 그리고 이 오디오 투 페이스라는 이 모델인데요. 네네. 이게 바로 님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 이미 업데이트가 네,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 컨바이라는 그 게이밍 AI 회사에서 발표하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그 NPC의 네, 약간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정체성을 만들고 어떤 신체에 입히고 네. 그리고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 또 중요하지만 네. 오른쪽에 있는 NPC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 맞는 얼굴 표정과 눈의 모양과 입 모양을 만들어주는 어떤 모델들도 중요하겠죠. 정말 신기하다. 네. 네. 모듈화해서 이걸 조합함으로써 사실적인 NPC를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네네. 게임에는 어쨌든 기존의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직군이기 때문에 맞네. 전문가가 네. 그래도 많은 편인데요. 그렇죠. 네. 헬스케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사실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공된 게 의료용 님 시리즈인데요. 네네. 비전공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모듈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또한 의료 정보는 개인적인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 민감하죠. 네, 그래서 이런 민감한 정보들은 또 외부 데이터 소스로 보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벡터DB. 네, 그래서 사실 의료에서는 AI가 그렇게 도입이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세션에 참가 많은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밑에 나온 것들은 어떤 예시냐면 의료 영상에 관한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MRI 스캔을 한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뭐 초음파를 본다든지 네. 인간의 눈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 암이나 종양이나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AI가 미리 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만들어진 거를 엔비디아가 직접 만들어서 올렸다는 거죠. 님이라고 되어 있는 육각형 모양의 그 초록색 박스들이 있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모델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 정보들을 넣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RI 데이터나 어떤 뭐 스캔 데이터 여러 가지 의료 영상 관련 데이터를 수없이 보고 학습된 기본적인 바닐라 모델들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사전으로 제공하는 님에다가 제공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벡터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고객 정보, 의료 정보들이 더해져서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료용이랑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 세션은 들었지만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거의 모든 산업을 총망라해서 님이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적인 노력도 절대 게을리 벗어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